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기마을 촌장 각도기 각상준입니다. 네, 재미없네요. 네. 올랐는데 네, 왜 올랐는데 재미가 없을까? 거의 뭐 사상 최고치 근처인데 코스닥은 또 그냥 많이 올랐잖아요. 씁쓸하네요. 네. 코스닥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재미없는. 네, 코스닥도 1%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오늘 바이오 업종만 좀 많이 오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바이오 업종이 많이 오르니까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코스피는 0.35%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양시장에서 약 2,500억씩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00억 매도했고 코스닥에서는 1,800억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2,700억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1,200억어치 매수를 했습니다. 예, 오늘 운수창고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HMM도 오랜만에 많이 올랐네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경상수지를 보면 정말 상품을 엄청나게 써대고 있거든요. 미국 네. 친구들이. 그러니까 결국 뭐 어디서 사겠어. 자기네가 자체 발행한 수입이라고 표시가 났으니 해외에서 물건 사들이고 온 거니까 그만큼 그 상황들이 아직 뜨겁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네. 네. 오늘 HMM이 7.4% 상승을 했고요. 뭐 대한해운과 KSSM은 각각 3% 가까이 네. 상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많이 상승한 업종은 의약품이었습니다. 2.3% 올랐고요. 신풍제약 15% 넘게 올랐고요. 한미약품이 6.5%, 셀트리온 2.6% 상승했는데 자세한 소식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하락을 제일 많이 한 업종은 종이목재와 보험이었습니다. 각각 1.2%, 1%씩 하락 마감했고요. 네. 그간에 최근에 좀 올랐었잖아요. 올랐으니까. 네, 네. 특별한 악재 없이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6월 비농업 고용자 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예상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죠? 85만 건 기록을 했고요. 예상치가 70만 건이었는데 이를 상회를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캐피털 이코노믹스라는 곳에서 연준의 테이퍼링을 논의를 부추길 것이다. 9월 FOMC에서는 내년부터 국채와 MBS 매입 줄이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내년부터. 네, 내년부터. 예, 업종별로는 고용이 이제 레저와 숙박업종 회복으로 좀 두드러졌다. 그리고 고용 지표의 빠른 회복세의 배경에는 실업급여의 조기 중단이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6월 26일 기준으로 19개 주가 실업급여를 지급을 중단을 했고요. 네. 26개 주는 공식 종료 기간이 9월이거든요. 이 이전에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고용지표 개선에도 실업률은 5.9%를 계속 기록을 예상보다 해서 높게 나왔죠? 예,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뭐 동일하게 유지를 했는데요. SK증권에서는 이 이유를 구인구직이 늘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사실 뭐 실업자 수에 포함이 되려면 그냥 취업 못한 사람이 아니라 취업을 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취업을 완전히 포기하면 실업자 수에 포함도 안 되다가 취업을 하려는 의지가 생기면 그때 그렇죠. 실업자 수가 늘어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전 국민이 자소서를 쓰기 시작하면 갑자기 실업률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네, 그 때문이라고 뭐 분석을 했던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 시대구나. 우리 때 자기소개서가 시작됐어요. 네. 라떼 자기소개서가 시작된 게 이제는 이게 필수 상황이 된 거지. 아, 옛날에는 이력서만 썼나요? 이력서만 쓰고 낸 데도 많았어요. 네, 자기소개서를 그때 막 쓰기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자소서가 엄청 중요해진 거죠. 어디 대학 가는 데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훈련 받아가지고 잘 쓰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에 빨간 펜 선생을 했지 않습니까? 빨간 네. 펜. 와, 이게 보니까 이 수능 이렇게 자꾸 논술 훈련이 되는 애들 보니까 정말 미끈하게 글을 너무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해. 똑같나요? 영혼이 없어. 글에 영혼이 없어. 너무 예를 들어 연역 귀납 수미 상관 이렇게 구조가 잘 짜여져서 할 얘기를 또박또박 다 잘해. 근데 영혼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소서 쓰실 때 짧게 쓰더라도 제가 앞으로 사람을 뽑는다면 영혼이 있어야 돼요. 거기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 대단하나 대단하지 못하나 자기의 이야기를 적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식 투자도 이와 같습니다.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투자관을 세우지 않고 뭐 그냥 여기서 들은 거 이만큼, 저기서 들은 거 이만큼 하면 평타는 칠지 모르겠지만 직관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투자자 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증시각도기 TV는 주관이 있는 방송, 뼈가 있는 방송이다. 네. 뼈대 있는 방송이죠. 키는 좀 작아.
왜 그렇게 작게 보는지 사람들이 우리 키를. 그렇죠. 오는 분들마다 뭐 각도기님 키 뭐 되게 크시네요라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한마디씩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150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훨씬 커요. 네, 훨씬 큽니다. 그것보다 150대에 비하면 장신 수준입니다. 네. 근데 150대로 봐서 한 158쯤 보시는 것 같아. 162 이런 정도. 그보다 훨씬 큽니다. 네. 훨씬 큽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이 해운 업종 관련한 소식인데요. 대신증권 양지원 연구원님이 컨테이너 호황이 예상보다 장기화된다. 그리고 HMM의 2분기 추정치를 기존 대비 15% 상향을 해서 네. 1조 4,300억으로 전망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17% 상향을 해서 6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지배주주 순이익은 4,800억을 전망을 했고요. 컨센서스 6천억보다는 소폭 낮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소식. 여기서 좀 호재가 좀 연이어서 난 것 같은데요.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이 이제 의약품에 쓰이고 있는 약 1,900여 개 성분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적합한 물질을 좀 냈었는데요. 네. AI를 통해서 분석 과정을 거쳐서 류마티즘 치료제에 쓰이는 설파살라진,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이것과 말라리아 치료제에 쓰이는 프로구아니를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감염 경로를 제어할 수 있는 약물을 찾아냈는데 여기에 신풍제약이 개발 중인 피라맥스의 주성분 알테스네이트가 포함되었다라고 네. 알려지면서 오늘 주가가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이 뉴스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신풍제약이 사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피라맥스정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네. 국내 이상 데이터 분석 결과가 곧 발표가 됩니다. 사실 이게 더 주가에 더 의미 있는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 이것의 이제 감마변이 동물 실험에서 효능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네. 오늘 소폭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팔아봐야 의미 없는데 해외에 팔아야 의미가 있지. 그렇죠. 냉정하게 그냥 얘기하면. 네. 네. 그리고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국이 화이자와 모더나와 mRNA 백신 10억 회분 국내 생산을 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네. 대형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다만 제약사들로부터는 답변이 없었다고 합니다. 로이터에서. 그래서 협의가 얼마나 진전이 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정부의 소식통에 따르면 위탁 생산할 후보 중에 한미약품과 큐라티스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언급은 있었습니다. 네. 한미약품은 당뇨병 치료제 생산을 위해서 확보해둔 캐파가 좀 큽니다. 현재 해당 프로젝트가 근데 중단이 되어서 이 캐파를 코로나 백신 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예. 큐라티스는 결핵 백신을 만드는데 작년에 공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근데 이 mRNA 백신에 이 공장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오늘 한미약품이 6.5% 상승, 한미사이언스가 10% 상승했고요. 뭐 mRNA 다른 관련주들도 소폭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요즘 임직원들이 그것도 좀 고위 경영진들이 자사주 매입을 좀 잇따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좋은 소식이죠. 일단 네. 정반대는 굉장히 안 좋은 안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예. 네. 임원 한 10명이 만주 가까이 자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뭐 생각보다 얼마치?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닌데요. 8억인가 8억? 8만 네. 주면 대략? 네. 인당 그렇죠. 8억. 그렇죠. 인당 8억. 의미 있네. 아니요, 10명이 다 합해서 만주 정도입니다. 엄청 크진 않습니다. 네. 네. 인당 8억이면 많이 산 분은 한 굉장히 1억 큰 정도. 의미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자기 월급 다 때려 넣었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10명에 8억이면 조금 약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근데 네. 이 임원들 중에서도 재무 담당 임원, 그리고 솔루션 개발 담당 여기가 좀 핵심 경영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 경영진들이 매입한 것을 두고 이제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 업황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2분기 11조 내외이고요. 이번 주에 이제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업종들이 이 삼성전자의 소식에 영향을 아마 받겠죠. 네. 네. 여기 꾸물꾸물 조금 디램 가격 디램 현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밑으로 떨어지다가 고개 쳐들었어요. 네. 의미 있는 뉴스입니다. 네. 네. 근데 뭐 사실 지금 상승률보다도 내년도 이후에 상승률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반도체는 뭐 지금 분위기는 되게 좋은 것 같죠.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진짜 3, 4분기 시작이 됐고 4, 4분기가 곧 오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부터 그때 그 DDR5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인텔이 들어올 때가 진짜입니다 했는데 그 인텔이 아직도 안 들어올 거라고 그 당시엔 꿈에도 생각 못했어. 이렇게 오랫동안 안 들어올지, 이렇게 10나노가 어려울지. 인텔 주주들도 좀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참 그게 바뀌어야 돼요. CPU가 좀 바뀌어야 뭐가 같이 바뀌는 거니까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지난주 금요일 날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8월 12일에 상장할 예정이고요. 기업 가치는 약 1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약 1조 700억에서 1조 6천억 정도 사이 금액을 조달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공모가 기준으로는 6만 3천 원에서 9만 6천 원입니다. 네. 7월 말에 수요 예측을 거쳐서 8월 2일에 공모가액은 확정이 된다고 하고요. 카카오페이는 2017년에 카카오에서 분사가 됐고 작년 카카오페이 증권 나왔죠. 그리고 올해는 카카오페이 보험사도 설립할 예정입니다. 네. 분사 당시에 거래액은 4조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은 거래액이 67조 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물론 카카오 내부 거래 비중이 좀 크긴 큽니다. IPO 이전에 카카오페이 지분 현황을 보면요, 카카오가 55%, 그리고 나머지 45%는 알리페이가 갖고 있습니다. 알리페이 싱가포르요. 네. IPO 이후에는 각각 카카오가 48%, 알리페이가 3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회사 상장이 확정되어서인지 이제 모회사인 카카오 주가는 오늘 1.5% 소폭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 그래도 뭐 뻑하면 10억이야 이제. 10조요? 네, 뻑하면 10조야. 10조죠. 네, 뻑하면 10조예요. 너무 쉬워. 얼마 전까지 겨우 은행주들이 겨우 10조 넘었어요. 근데 페이가 우리나라처럼 신용카드가 잘 된 나라에서, 미국처럼 신용카드가 없던 나라가 아닌데 이게 10조가 넘었다? 은행처럼? 네. 그리고 뭐 카카오 다른 자회사들도 많잖아요. 상장 앞둔 것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지금 웅비를 펴고 있는 건데 하나하나 빠져나갈 때마다 카카오한테 절대 좋은 뉴스는 아닐 것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카카오는 그래도 다행히 있는 게 이제 작은 것들이잖아요. 카카오 전체 비중에서는 작은 것들이 이제 조금씩 빠져나가는 건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뭉텅이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좀 네. 주가로 오늘 하락을 연합인포맥스에서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주실 건가요? 예. 네. 제가 그래서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때는 이제 여러 채널에서 많이 다뤘더라고요. 근데 SK 이노베이션 때는 왠지 모르게 이렇게 그냥 언급 한 번만 하고 지나가는 그런 게 사실 많아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크지. 배꼽이 더 큰 경우잖아요. 배보다 큰 배꼽이 떨어져 나갔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증권사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물적 분할은 분명히 악재인 건 맞는데 그 SK이노베이션에서 그 공시를 할 때 장래 경영 현황 계획까지 같이 공개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서 좀 깜짝 놀랄 만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오히려 목표가를 올린 케이스도 있었고요. 아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저기 SK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의 주가를 높게 보는 거는 가능하죠. 워낙 지금 수요가 탄탄하잖아. 테슬라 지금 분기 20만 대 결국 넘었잖아. 네. 결국 연환산 80만 대 이상 한다는 거니까 예상보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저거 만약에 연 2,300만 대 해버리면 골치 아플 걸. 일반 자동차 회사들. 그렇죠. 이제 그때는 진짜 가속도 붙는 거예요. 너도 나도야. 왜냐하면 연산 500만 대 정도를 뽑아내면은 현대차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500~600만 정도 이렇게 뿌리기 시작하면 곳곳에 타는 애들이 있을 거거든. 그러면 장단점이 쫙 나오면서 비교가 다다다다다 되는데 저는 내연기관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 역시나 2차전지 소요는 많을 것 같긴 한데 걔네들은 좋지. 걔네들은 좋은데 나머지 남은 회사들은 어떻게 될 건데? 2차전지 회사 아닌데 그냥 정유 회사인데 정유 회사도 좋기는 좋죠. 지금은. 네, 지금은 좋죠. 아니면 그냥 화학 회사고. 근데 지금은 좋지. 사이클 좋으니까. 사이클 떨어지면 네, 그래서 오늘 8시 연합 인포맥스에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룰 예정이고요. 네. 네. 지금은 여기까지만. 그리고 저희 네. 이벤트 이벤트 있어요. 네, 오늘 오건영 부부장님께서 오세요. 그래서 새로운 책, 그림도 있는 아주 재미난 책을 30권을 뿌릴까 말까 막 연합인포맥스에서 고민하더라고. 그래서 웃기는 무슨 소리냐. 뿌려야 된다. 내가 약속을 했다. 그래서 1부에 15권, 2부에 15권 이렇게. 네. 댓글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네, 그분들 그렇죠. 중에 선정을 해서 그래서 우리 독일마을 분들은 30권을 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네, 다 독일마을 여러분들이 싹 다 그 사실은 그 국민 금융 교사 아니겠습니까? 오건영 그쵸. 오건영 부장 아주 뭐 쉽게 가르치는데 발군의 재주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책이니까요. 꼭 와서
받아가시면 좋겠고 사실은 악재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연합 인포맥스를 저희 자매 채널로 생각하면서 이제 그 애널리스트도 부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애널리스트 안 나온다네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나온다네. 다들 바빠가지고 말을 못해서 못 나오겠다는 애널리스트조차 있었어요. 말을 못해서가 무슨 말이죠? 말을 더듬는데요. 떨려서 내 소문이 잘못 난 건가 이런 걱정. 다음 주에는 그럼 애널리스트가 안 나오는 예, 다른 분이 애널리스트 수장이 나옵니다. 다음 주는 그렇군요. 센터장, 아주 여러분 좋아하시는 센터장이 나오시고요. 그거는 저희 채널에도 나오시는 분이니까 나오시고 그 다음에 악재가 있죠 또. 네. 또 있어요? 또 악재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합인포맥스에서 저희의 웅비를 좀 피려고 이렇게 제휴를 했는데 거대한 공룡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거대한 공룡이 나타났는데 얼마나 거대한 공룡 2마리 합쳤어 지금. 그렇죠. 네, 3프로하고 슈카월드가 합쳐가지고 저희의 대항마로 되게 웃기잖아요. 우리 이제 손톱이 자라려고 했는데 바위 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지. 손톱 자라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8시에도 생겨요. 이진우 그 탁월한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가 저희 8시를 타격하고 9시는 이제 슈카와 박정호 교수님이 나와서 홍보해 주시는 건가요? 홍보, 네, 그 3% 홍보. 우리는 이제 뭐 어렵지. 그러나 여러분한테 들으시면은 우리는 뼈대가 있습니다. 네, 이 뼈를 따라오시면은 진정한 수익의 문이 열린다는 이 뼈대. 그냥 우리는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지만 돈 실제로 벌 수 있는 그런 실전 투자자의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래도 몇몇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망한 거지 지금 우리는 망했어. 야 어떻게 우리가 그거 제휴합니다 딱 이렇게 알리자마자 그냥 저격이 오면서 그냥 스나이퍼처럼 딱 조준사격이 되네. 예,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그냥 갈 길 가시죠. 네, 갈 길 가야지 뭐. 우리 네. 뭐 투자도 항상 갈 길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갈길 누가 가시죠. 뭐라 그래도 항상 우리는 모두가 내 하면 왜 낸데? 항상 이러면서 삐딱한 인생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네. 네, 그렇죠. 음. 그리고 오늘 카카오 게임즈는 또 지난주 금요일날 오딘이란 게임이 또 1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니지를 제치고 여전히 1위를 유지를 하면서 강세가 지속됐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 게임즈는 6% 상승을 했고요. M 게임이라는 회사도 있는데요. 있죠. 오래된 회사예요. 네, 네. PC 게임인 열혈 광호가 6월 중국 매출이 2005년도 이래로 최대 월 매출을 경신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열혈 광고가 아직도 있어. 네, 아직도 있습니다. 야. 오늘 17%나 상승을 네. 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싸이월드 기억하시나요? 외워주세요. 너무 웃기잖아. 싸이월드 갑자기 이 시대에 갑자기 싸이월드? 싸이월드가 돌아옵니다. 네, 컴백을 한다고 하는데요. 될까? 네, 7월 말 기준으로 이 싸이월드가 메타버스 기능을 탑재를 해서 싸이월드 Z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네. 리딩투자증권 이제 김건우 연구원님이 가상자산인 싸이월드 Z 코인의 상용화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네. 향후 주요 유통사업자와 포인트 전환 등을 통해서 싸이월드 이외의 영역에서도 이 확장할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코인이 가상자산 및 NFT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수록 싸이월드 코인을 보유한 인트로메딕의 가치도 재평가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인트로메딕 주가도 오늘 17% 상승을 했습니다. 뭐 오늘 오후 6시부터 이제 싸이월드가 다시 일부 영업을 재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뭐 사진이라던가 동영상 옛날에 올려둔 많잖아요. 추억 속의 그 영상들 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안 들어갈랍니다. 저희 세대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사이트였어요. 그런가요? 싸이월드 하셨어요? 조금 했죠. 조금 해서 그렇군요. 옛날에 그리워하던 첫사랑이 한 명 있어가지고 혹시나 있네 가지고 봤지. 없더라. 근데 이거 집에서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게 약간 저희 세대는요. 네. 약간 이 불 X하고 연관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가요? 예, 이게 너무 뜨겁게 달궈진 거야. 너무 뜨겁게 달궈진 거야. 그런 게 없다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니까 막 애들이 눈에 불이 번쩍번쩍 튀어지면서 막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진 거죠. 그래서 깨졌어요. 싸이월드 망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야. 참 안타깝죠. 페이스북의 원형이었는데. 저는 한창 싸이월드 할 때가 완전히 이제 학창 시절이었어가지고 네. 학창 시절의 추억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학창 시절에 그게 있긴 있어서 도토리하고 있긴 있었죠. 있었어요. 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죠. 예, 그렇죠. 저희는 약간 성인.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마치 성인 사이트처럼 다뤘기 때문에 그게 안 좋아진 거지. 저희 세대의 잘못이 좀 있습니다. 그런가요? 아니 나는 안 그랬어. 나는 안 그랬는데
전 진짜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진정코 그런 거 없었는데 주변에 그거 통해서 이상해지는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뭐 싸이월드가 이제 망한 이제 공공연한 이유는 이제 페이스북의 침략 때문이었거든요. 네. 여기 이제 모바일 생태계에서 싸이월드가 좀 적응을 못하면서 페이스북에 완전히 뒤처졌는데 이제는 싸이월드 앱이 나와서 네. 과연 그 3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 수 그 영광을 다시 되찾을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이때하고 다른 게 수익원이 없어서 그래. 수익 모델이 없으니까 못 끌고 간 거야 그거를. 근데 요즘 카카오는 어때요? 카카오톡 처음 할 때 수익 모델이 있었습니까? 수익 모델 없었는데 네. 이 자본시장이 형성되면서 이거 잘 끌고 가면 뭐 되겠어 하면서 자금이 계속 모인 거 아니에요. 뭐 시리즈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A, B, C, D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견디고 하다가 한꺼번에 왕창 다 먹은 거잖아요. 이게 미국식 흐름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믿고 이제 밀어주고. 근데 그때는 너무 일찍 나왔어. 그런 게 없었어. 니들 돈 벌어? 돈 버는 거 좀 보여줘봐. 못 버네. 에이, 됐어. 이게 투자가 안 들어오는 거지 더 이상. 배경음악 사고 뭐 도토리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푼돈, 야, 그 푼돈이잖아. 뭐 이렇게 되니까 돈이 시리즈 B 요즘 같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계속 돈이 들어왔겠지. 그렇죠. 3,600만 명 이런 사용자였으면 미쳤지. 엄청난 그냥. 플랫폼으로 거기서 카카오톡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그게 돈이 있어야 되잖아. 서버 비용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그게 이 자본시장이 어떤 면에서 충분하게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리 못 잡은, 물론 이제 앞서 제가 불 X 때문에 그런다는 그냥 농담이고요. 이게 안 됐으니까 자리 못 잡지 않았는가. 예. 그게 이제 미국의 자본시장과 한국의 자본시장 차이인데 이제부터는 되는 거죠. 이제 카카오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그때도 SK가 인수를 하지 않았었나요? 인수했죠. 그 이유인가요? 망한 이유였나요? 네, 아니요. 인수하고 나서 망했을 거예요. 네. 그럼 자금력이 조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룹이라도 다 때려박는 건 못하는 거지. 그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돈이 될까? 이거 뭔가 있는데 돈이 될까? 그 연결을 잘 못시켜. 왜냐면 다음도 돈이 안 됐거든. 다음조차도. 네이버도 최근에 와서 본격적으로 돈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버티기가 힘들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이거는 기술자분들과 개발자분들이 훨씬 더 잘하실 테니까 좀 더 자세하게 달아주세요. 저희는 수박 겉만 벤지르르하게 닦았습니다. 구두 닦듯이. 네. 네. 그리고 금감원에서 새로운 규제를 발표를 했는데요. 레버리지 투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10월부터는 CFD 전문 투자자 최소 증거금률을 40%로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기존에는 증거금률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최소한 10% 수준으로 설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1억치를 사기 위해서는 증거금률 10%면 1,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내가 주식을 갖지 않아도 뭐 그 차익만 정산을 하면서 그렇죠. 10배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었잖아요. 네, 개별 종목별로 이상한 종목 흐름, 장중 종목 이상한 흐름이 CFD 영향이었다라는 게 코로나 이전에 많이 이렇게 얘기되었던 얘기죠. 네, 반대로 뭐 주가 하락이 될 때는 뭐 어마어마한 마진콜이 나왔었죠. 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올해 2월 말 기준으로는 CFD 계좌 수가 14,800개였습니다. 1년 전 대비 250% 증가를 했고요. 계좌 잔액도 4조 원대로 250% 증가를 했었고요. 네. 일평균 거래대금도 4천억 정도로 약 360% 1년 전 대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초에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 빌황 사태가 있었잖아요. CFD 거래로 마진콜을 당해서 10조 원 넘는 손실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이때부터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가 좀 시작이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CFD는 만기가 정해진 스왑 등의 장외 파생 상품들과 달리 수시로 이어지는 거래다. 외관은 장외 파생 상품이지만 신용 공여를 이용한 장내 주식 투자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규제를 검토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나친 레버리지는 뭐 규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멍고옹께서 아르케고스 사태 엄청 욕했어요. 그렇죠. 엄청 네. 욕했어. 네. 상욕을 원래 그분은 굉장히 좀 거치시죠. 네. 두 분 다 또라이가 만나서 또라이의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둘 다 자기네 와이프가 처음 만났을 때 네.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고? 부부끼리 모였을 때 그 와이프들이 동시에 아니 이런 사람이 또 있다니. 아니 내 남편 같은 사람이 또 또 있다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다니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쪽에 보면 저도 조금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이 지내보시면 정상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나 진짜 조심했나요? 그렇게 말했다고 진짜 그렇게 봤네. 정말 상처. 좋은 의미로 받아주세요. 아. 네. 근데 우리 나침반 너무 정상 같아요. 네, 그게 좀 문제인가요? 예, 조금 비정상으로 오셔야죠. 알겠습니다. 조금 더 비정상으로 오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8시 인포맥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